안녕하십니까. 부부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7포 세대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인간관계를 왜 포기할까? 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인격이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관계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이 7포 중에 인간관계가 포함이 됐다면 어찌 보면 행복의 대부분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제 상담 현장에서 우울증 또는 우울감으로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 우울증은 일종의 고립병입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내향성일수록, 그리고 마음이 여리고 착할수록 더 많이 걸리는 병인데요. 그게 참 좋은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산다면, 도리어 그래서 고립을 자꾸 선택하는 걸 통해서 더 힘들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우울감 이런 분들은요, 일부러 관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고 또 역처방을 해주게 돼 있죠. 결국은 사람이 부족해서 생긴 사람 결핍증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7포 세대에서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뭐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뭐 산 넘어 산이 또 있고 이렇게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뭐 원수처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게다가 어릴 때부터 복잡한 걸 피해 왔으니까 너무 이제 인간관계가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상태로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인간관계보다 일방적 관계, 일방적 소통을 선행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게 애완산업입니다. 언제나 친절이 다가오고 언제나 부드러움이 다가오고, 이 친구는 배신하는 법도 없고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주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 애완동물이라고 쓰면 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같이 가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어쩌면 반려동물은 일방적 소통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사람은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쌍방소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관계를 잘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관계가 풍성해지고 행복감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로 갈수록 인간관계가 도리어 더 중요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이론은요, 하워드 가드너라는 다중지능을 말했던 사람의 이론인데, 미래로 갈수록 다중지능대로 가자는 내용이 아니라, 미래로 갈수록 다중지능이 중요하긴 한데 그 밑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지능이 깔려야 다른 그 지능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지능이 자기 성찰 지능과 인간 친화 지능입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7포 세대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포기했던 사람인데 다시 내가 인간관계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지침은 첫째, 예의부터 지키는 겁니다. 자, 대개 인간관계는 크게 수평관계와 수직관계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대개 관계, 소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전부 다 수평을 생각하지만, 이거는 술의 살로 봤을 때도 수평적인 거 하나, 수직적인 거 하나, 둘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만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옛날 가족들은 뼈대만 앙상한데 살이 하나도 없었다면, 요즘은 뼈대가 없고 살만 뒤룩뒤룩 찐 그런 개념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두 개 중에 혹여 하나만 선택한다면 차라리 뼈대만 앙상하고 살이 없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약해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왜? 모든 관계가 수평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구 같은 관계, 아무리 편한 관계를 할지라도 둘 사이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의를 지키는 법부터 준비를 한다면 관계 맺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는요, 이기적인 감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타적일수록 주변에 친구가 많고 이기적일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관용적 표현인데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을 첫날 밤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첫날 밤에 들어가는 신랑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그 신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바깥에서 친구가 그렇게 기분 좋아하더라는 거죠. 어우 저놈 자식 오늘 잠자기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바로 그 마음. 친구가 신부를 취하고 친구가 첫날 밤을 치르고 친구가 행복한 건데 그 과정을 바라보는 내가 도리어 더 기쁘더라. 이 관계를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고 해요. 인간관계란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돈을 잃더라도 사람을 잃지 말라. 사실 이 가르침은 대를 이어온 부자들의 가르침이었죠. 또 돈을 잃더라도 사람을 잃지 않으면 그 돈은 언제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지만 사람을 잃게 되면 다 잃게 된다는 것들이죠. 따라서 칠포 세대가 됐던 그 이면 속에는 다른 어떤 집을 구하지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친구가 없어서 인간관계가 부족해서였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함스컨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글이 이렇게 떠올라서 같이 인용을 해봅니다. 자,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라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배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